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윤석열 씨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씨 체포일입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공수처로 호송되었고요.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환율은 안정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일이 진행되어서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구속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는 조금 더 회복의 길로 가고 그동안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안이 가시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냥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 시대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윤석열 체포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안정되고 다음 정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짚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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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씨 체포가 됐잖아요. 공수처에 지금 호송돼 있는데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뉴스토마토 기자님 연결돼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네, 네. 유근윤 기자님이시죠? 네, 현재 저는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씨가 탑승한 차량이 오전 11시쯤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지금 취재진이 많이 몰린 관계로 데이터도 잘 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된 건데 이날 오전 4시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니까 약 6시간 만에 체포가 진행된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것은 이날 오전 4시 6분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약 4시 20분부터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소 부침이 있었는데 1차 저지선을 뚫고 나서는 경호처의 큰 반대 없이 공주수사본부는 관저 앞까지 약 20분 만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경호처의 격렬한 반대로 유혈 사태까지 예상됐는데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측에서는 자진 출석 등을 하겠다 등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석열 씨를 체포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이동거리는 약 17km 정도라 17분에서 20분 만에 이동을 했고요. 오전 10시 53분쯤 윤 씨 등 경호 차량은 청사 대문을 통과했고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은 채 공수처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의 조사실로 윤 씨가 이동을 한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 내부로는 이제 들어를 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바로 조사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이 지금부터는 접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헌정사상 최초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체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자님 혹시 더 전해주실 소식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해드릴 소식 다 전해드렸고 여기서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이제 뉴스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이 현장에 이 기자님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성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끝까지 정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했다는 게 참 부끄럽다.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번 그냥 체포된 게 아니고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씨다. 그리고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200조가 날아가고 환율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경제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위기를 몰고 간 사건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에도
외교에도 어려움을 바친 사건이다. 저는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작용됐다. 즉 나에가 폭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용할 것이고, 네. 탄핵을 인용하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정은 우리 구속하고 결국 법률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다. 중력의 법칙이 작동된다. 황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앞에 가로놓여 있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탄핵 두 가지입니다. 탄핵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여곡절 끝에 체포되면서 이제 수사도 진행될 수 있는 궤도를 찾았다. 이건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본궤도에 올랐다. 수사하고 요 체포되는 과정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그거는 좀 스무스하게 적절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 걸어 나왔어야 됐다고 봐요. 네. 그 계엄이 결국 국회에서 해제됐을 때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저렇게 경호처 직원들도 구속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거리에서 국민들을 둘러와요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네,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면 공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들고 이거는 너무 늦었죠. 스스로 걸어 나왔어야 되죠. 걸어 나오기는커녕 지금 마지막까지 아까 영상 메시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 태도는 사실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했던 대국민 담화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 좀 그래도 사과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느낌마저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끝까지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그 육성 메시지 이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체포당해서 간 사람인데 자기가 응했다는 거예요.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응해줬다. 내가 응해줬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맨날 수사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하는 수사를 당하는 이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현실 인식을 본인을 위해서도 좀 현실 인식을 좀 제대로 하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정치권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관저로 가가지고 오늘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윤 씨를 지키겠다고 나섰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를 생각해 봐요. 아마 이번에 12.3 내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한 10,000배 더 중한 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 당사도 팔고 조성했다고 지금 이래야 할 판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평생 몸담았던 그 검찰로부터 김용현 씨는 내란죄다. 실탄을 5만 벌 준비했다. 모든 게 다 해서 그 부하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내란죄로. 네.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 됐잖아요. 무슨 야밤에 일어나는 게 경호 아니고. 차량에서 내리는 윤석열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진이 찍혔네요. 공수처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갑을 채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갑 안 채우고 그냥 그래도 예우를 다 했네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전 세계에 생중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게 알고 해야죠. 저는 삼국지의 연환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한계. 네. 연환계. 연환계. 네. 이게 배를 전부 다 묶어놔가지고 네. 그러다 나중에 제갈량한테 뭐냐면 화공에 의해 가지고 배가 다 불타잖아요. 다 묶여 있는 바람에 네. 확 번져서 다 타는 거. 그렇죠. 그거죠. 지금 뭐냐면 내란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 국민 지지도가 나오니까 뭐를 얻겠다? 결국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결국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왜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다른 대응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쪼개져서 나와서 뭐 탄핵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때하고 차이가 뭘까요? 처음에는 그 탄핵에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으니까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네, 계엄의 분노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기 아마 좀 전에 황방열 기자가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게 아마 저 중에 윤석열 씨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상속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 저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네.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이라는 지지자들인가요?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우리 인사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분열하지 않고 이 12.3 내란은 잘못된 거잖아요. 네. 불법이잖아요. 그럼 그 불법은 불법으로 보내고 이제 서로 좀 격려하고 용기를 서로 주고 새로운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모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좀 감지하고 달라지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달라질 기미는 별로 없죠. 국민의힘에서 기본 입장이 나왔는데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영상 메시지 잡혀가면서 직전에 낸 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식 메시지 네, 낸 네, 건가요? 네.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건 너무 그렇게 하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연한계에서처럼 다 같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윤석열 씨 하나를 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 노리는 건 이런 걸 겁니다.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검찰한테 없지 않냐, 경찰한테 내란 수사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수처가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지금 따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나라를 어떻게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전 세계에 중계된 이 내란죄가 빨리 뭐냐면 진상이 조사되고 그 처벌받고 또 헌재는 헌재의 길을 각오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 사실상 분당됐지 않습니까? 바른정당하고 그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나오고 유승민 후보 나오고 또 지금은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또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쪼개서 분열되는 상황으로 가면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윤상현 의원이니 뭐 등등의 사람들이 이른바 좀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당 전체를 일종의 제가 보기엔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을 협박하면서 이제 한 덩어리로 일단 묶어놔야 된다. 우리가 쪼개지면은 100% 당한다. 이런 이제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총선이 멀리 남았으니까 막 이런 짱구를 돌릴 수 있는데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는데 대선이 탄핵 심판 인용되면은 뭐 벚꽃 대선이니 장미 대선이니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국정조사가 실시될 거 아닙니까? 네, 국회 국정조사.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쭉 다시 한번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겉으로 나와서는 준비를 안 했다고 했는데 실탄을 5만 발을 가지고 왔구나. 선관위는 왜 갔어요? 라고 하니까 잘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거기 권총찬 군인들의 CCTV가 나오고 하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씨가 있었던 수십 년간 검찰 수사 결과로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정리하고
하는 것이 저는 국가를 위한 길이다. 지금 총장님 내란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하는 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제 그런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이제 밝힌 건데 지난해 10월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자식한테 말했다. 비하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이에요. 네, 내란 특검법 안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뭐 북한에 동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특검을 띄우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특전사령관이 직접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이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 국조특위는 수사권이 없는 데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제 합참하고 같이 있게도 거기에 뭐 작전통제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친일 쿠데타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때부터 계획을 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거 자체 위험한 행동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가를 경영하는 거에 대한 기본 판단력이 좀 떨어졌던 거라고 봐요. 사실 대통령하고 같이 국방부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경호처장 했던 사람을 이미 국방부 장관 할 때부터는 뭔가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어차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거의 흉가 같아요, 이제 느낌이. 네. 거기서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이 군인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리 네. 저는 세종으로 가든지 청와대를 일부 쓰든지 뭔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빨리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오면은 나 이 집에 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응? 대통령실의 위치를 법률로 정한다. 그렇죠. 법률을 정해야 되고 이제 세종시로 결국은 크게 가야 되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도 가잖아요. 세종시로. 네네네. 네. 그러나 당장 세종시로 옮길 수는 없으면 청와대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청와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제 총리 관저 이거를 세종시로 이제 확실히 옮겨야 된다. 총리가 이제 공직자와 더불어서 그래서 길거리 국장 안 생기게 보고하러 오느라고 총리실 관저를 옮기고 그러면 그 위에 총리실 관저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또 관저도 있고 그 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별도의 안가도 매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영빈관하고 이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몇천억 드니까 일단 기존 청와대를 쓸 건 쓰고 뭐냐 세종시에 갈 건 확실히 가고 그리고 이참에 총리는 빨리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상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획했던 수도 이전이 사실상 구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아예 내란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이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산을 떠나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우리가 청와대를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세종시로 옮겨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내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체포를 해서 구속 수사까지 이제 쭉 가는 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탄핵 네. 지금 수색영장이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사실 공수처에서 수색하러 들어가면서 수색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게 여기 사진이 찍힌 건데요. 저기 보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수색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원이 허가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적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수색영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가서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판사가 저렇게 도장 찍은 걸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법대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 응?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 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는 사람. 또한 부류는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법 지식 그리고 주변의 법 지식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힐 때는 성역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막상 12.3 내란을 해서 거기에 조사받고 수사받고 해야 될 사람이 끝까지 이 법을 이용해서 요리 해석해서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하고 저는 정말 그때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면서 이거는 법꾸러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법을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 도둑이 나를 보고 이거 층간소음이니까 신고하겠다고 뭐 이런 것 같은 고성방가 고성방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무단 침입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이 사건의 실체라는 게 있는데 실체하고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이걸 피해 나가는 여러 가지 장기술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될 거는 12월 3일은 내란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수십 년간 있었던 검찰에서 이미 밝혔다. 전 세계 방송이 봤다. 맞습니다. 진짜. 그거를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 많이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이거 프레임 전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 추천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첫 재판기일에서 저 윤석열 씨 쪽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방송으로 다 봤다고. 맞아요. 딱 그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우리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전 국민들이 시청각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하기가 뭐 굉장히 공색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이든 날리면 전 국민 청각 테스트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됐고 그렇죠. 전 세계 언론에 나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검찰 수사 그 중간 수사 발표는 난 검찰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또 사실이죠. 그때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마지막에 또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네요. 내란죄를 빼고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변호인단이 하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갔는데 그래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은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쭉 가서 탄핵 인용되고 좀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 그 계엄 포고령 발표하는 날 윤석열 씨의 최측근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반헌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구인 완전체가 저는 될 것이다. 네. 그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를 했는데 이건 국회 몫이거든요. 3명이고 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라고 그러는데 합의한 문서까지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완전체로 저는 작동하게 될 것이고 또 완전체로 작동이 돼야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납득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뭐 지금 빨리 뭐 헌재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그 서둘러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도 있고 박정환이라고 개별 변호사도 이제 똑같은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헌재에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좀 단순합니다. 하해한다. 그리고 국회의 추천 몫이죠. 그리고 4월 중순이 되게 되면 이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시게 되니까 사실 처음 심리할 때부터 같이 하는 것이 그렇죠.
이 법원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될 것 같다. 좋습니다. 그래도 헌재 심판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정치관 한 가지만 이제 더 여쭤볼게요. 그 경호처 얘기 관련해서 지금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선상 파티 얘긴데요. 뭐 해군 함정에서 이 부인인 김건희 씨가 휴가 때 파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경호처에서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마 경호처 그 힘센 직원들을 대통령 안마하는데 동원해가지고 반발이 나오니까 대통령 몸을 만져보는 건 영광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정도는 약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하고 기가 찬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부터 그랬는데 계엄 선포 전에 그 고향에 가가지고 저 충청도 가서 저를 믿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계엄을 왜 했을까라고 할 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마 요 수사가 일단락되면 아마 검찰이 명태균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저는 또한 많은 부끄러운 일도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구테타나 그다음에 무슨 비선이고 실세고 주술이고 이런 것이 사라지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 정상적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아마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슬픈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은 일단은 윤석열 씨처럼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만 옮기면 되나요?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제가 어느 이제 발제 의뢰를 받고 내일 국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이번에 과정을 보게 되면 대통령한테 계엄권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네.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사후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도대체 이 권한 대행이라는 건 권한이 어디까지고 이것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번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도대체 수사권과 이 기소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특정 고등학교가 작당만 하면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인사 시스템과 우리나라가 이 구조가 이렇게 어수래 진짜. 이 뭔가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속 뭐냐면 항명죄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법률적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한번 이게 그 4,600불 당시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87년도에. 그것도 막 6월 항쟁 직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제2의 윤석열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뭔가 촘촘히 새로운 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계엄령은 국회 사전 동의 있어야 된다. 군대에서 항명을 정당한 항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놔야 된다. 이런 법률적인 근거들 다 마련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윤석열 씨를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체포하고 탄핵하고 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발표를 하신다고요? 네, 국회에서 뭐 발제를 하죠. 국회 토론회에서 어디 의원실 주최인가요? 내일 부승찬 의원 최원일 의원실에서 하게 네네. 됩니다. 뭐 작은 발표입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